자, 오늘 청와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마친 선수들 오늘 청와대 방문했거든요. 오늘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채널A 정치부의 임수정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선수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청와대를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요즘에 할 수 있다 긍정 정신 강조하잖아요. 투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올림픽 선수단을 만나서 모처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기업 오찬장에서는요, 금메달을 딴 박인비, 진종호 선수도 참석을 했고요. 유승민 IOC 선수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면 박인비 선수 보이네요. 네, 또 보면 손현재 선수도 저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덮고 한국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근대 5종의 김선우 선수 14위에 했었잖아요. 네. 박 대통령에게 리우 올림픽 성화봉을 선물로 줬고요. 네. 또 역전에 감동의 드라마를 썼던 펜싱의 박상현 선수는 저렇게 펜싱 투구와 펜싱 검을 대통령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8.15 경축사 때부터요,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늘 이러냐라는 자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신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내놨습니다. 듣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일으킨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긍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느낌이 어떤지까지. 네, 떨리고 좋은데요.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이거 원래 없던 건데 하나 더. 자, 30초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니 지금 대단히 아니 지금 아니. 네, 박근혜 대통령 진행자가 더 좋아하네요. 당황하시네요. 네. 올림픽 선수들이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입담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와대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요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정치적 논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전임자가 김영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네. 어제 저녁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 때 돌려왔죠? 네, 그러니까 21일에 정확하게 향년 59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 21일 돌아가셨고 알려진 게 어제 저녁이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수석이요, 수개월째 간암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요, 가족이나 보이는 저분인데요. 네.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임종을 이제 본인이 불과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을 하고 이제 이 사실을 알렸는데 김 전 수석이 일했던 로펌은 이제 김 전 수석이 이 자신의 이런 죽음을 알리지 말라 조용하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네. 가족들만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면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위직을 지냈던 분입니다만 마지막 건강 관련해서는 일체 알리지 말라 말씀을 주셨군요. 박성훈 국장, 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떤 고위직으로서 보통 이렇게 알려지는데 그것도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것이 막판에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는 상황인데 네. 특히 이제 김영한 수석에 대한 인물평을 보면 네. 가까운 분이 이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북고 76년에 같이 졸업한 동기 동창입니다. 아,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사석에서 유승민 의원한테 제 양반이 작년에 민정수석 물러나고 나서 네. 그 양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 이 부분을 본인이 또 유승민 의원이 또 SNS에도 올렸어요. 거기서 네. 평해 놓은 걸 보면 너무 곧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대쪽 같은 성격이었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어떤 고든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 1월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 어떤 민정수석으로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민정수석으로서 증언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이것을 따르지 않고 항명하는 일종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네. 나는 따를 수 없다. 그 지시를 따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사표를 던진 날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방배동의 허름한 술집에서 함께 통음을 나눴다. 이 얘기를 오늘 본인이 또 유승민 의원이 회고하는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제 가슴이 칼에 찔린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친구에 대한 기억을 오늘 유승민 의원이 회고를 했는데 네. 고등학교 동기가 돌아간 이후 나는 그 녀석과 방배동 허름한 술집에서 친한 친구였던 가까운 친구의 아픔을 이렇게 같이 하는 글을 올린 것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명이라는 것 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을 따라다녔던 거잖아요. 자, 민정수석 국회 운영에 나와라. 증언해라. 정윤회 사건 실체가 뭐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을 때 결국 나오지 않았거든요. 항명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반박도 있었습니다. 듣겠습니다. 민정수석이 안 나온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민정수석실은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대통령 주변의 샘 비서관하고 정윤회 씨하고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니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했던데 실장님이 무시를 하시니까 이제 와서 왜 민정수석 나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라고 하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실장님이 무시하신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민정수석이 있고 밑에 민정비서관이 있잖아요. 이 3단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 얘기는 우리가 그 유명했던 재작년 말에 터졌던 네. 정윤회 문건, 비선실세 문건 사건, 바로 조응천 현재 더민주 의원입니다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그 문건에 따르는 어떤 그 실세들의 전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 비서관이 국회 나와서 증언하라 이런 요구를 야당이 요구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국은 응해서 나오라고 했지만 자. 지금 김영한 민정수석으로서는 네. 당시 이 사건을 말하자면 취급하는 자체가 밑에 있던 민정비서관, 지금 민정수석이 돼 있죠. 네.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그 김기춘 지금 저 화면에 왼쪽에 동그라미로 나오는 현재는 민정수석입니다만 당시 민정비서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사이에서 다 이 문제를 둘이서 알아서 직거래해서 했을 뿐이고 네. 그 김영한 민정수석은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나가서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실제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서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당시에 항명을 했다. 이것이 현재 그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그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어떤 그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동의 사실 그 속살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우연히 촬영된 모습입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 비서관급인 우병우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을 손으로 불러서 대통령 옆에 딱 세웁니다. 네. 당시 비서관이었잖아요. 민정수석은 이제 항명것 때문에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제 떠난 상태였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 누가 봐도 당시에 이 청와대 문건 사건을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 정리하고 말하자면 해결하는데 실세 비서관이 바로 민정비서관이었고 그 위에 민정수석 김영한 당시 수석은 완전히 소외돼 있다가 결국 항명파동으로 사표 던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승진을 한 바로 우병우 민정비서관 현재는 민정수석이 명실상부하게 김기춘 실장이 나간 이후에 리틀 김기춘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완전하게 청와대의 실세다. 네.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같은 경북 영주가 고향인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 민정특보로 가 있는데 그 장면 같이 서 있지만 더 대통령 곁에 서 있는 모습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이었는데 청와대 소식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